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두고 고민하는 당 초선 의원에게 1년 지나면 국민은 또 달라진다. 다 찍어주더라라고 설득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나눈 당 초선 김재섭 의원과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나 끝까지 갔어. 탄핵에 반대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담을 언급한 건데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고도 말했습니다.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친박계 핵심이었던 윤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고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당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에서 상대 후보와 0.89%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이다. 정의롭지 못한 처세가 무슨 자랑이라고 전수까지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닙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요, 차원이 다른 사유입니다. 내란, 친위 쿠데타가 사유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장 비판을 피하려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진정성을 갖고 미래를 보며 노력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또 우리 아이들, 또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모두 망쳤다며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에 언급된 김재섭 의원은 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내란 사태의 종결을 막아서면서 정부 여당이 안정시키겠다는 환율과 주가, 경제 상황은 비상사태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막겠다며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은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여러 전문가 집단이 연이어 심각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시 시황판이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락 또 하락. 대통령 탄핵안 무산 이후 처음 열린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힘없이 2,400선을 내줬습니다. 1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스닥도 여지없이 630선이 깨졌습니다. 외국인의 증시 탈출에도 버텨오던 개인들마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게시판과 댓글은 허탈함과 분노, 개미들의 피눈물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고 미국장으로 옮기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상황들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아직은 저점을 타진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자극한 것 같고요. 계엄 사태 이후 거래된 나흘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144조 원이 넘습니다.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가뜩이나 반도체 디램 가격도 약세인데 정치적 위험 부담까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몇 개 기업만 흔들리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책기관인 KDI는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위험 신호를 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정치 불안이었습니다.
그 성장률마저도 지금 탄핵 정국을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하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탄핵안 불발이 가져온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를 더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켜놓고도 여전히 대한민국 외교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점점 현직 대통령에 맞춰지고 있지만 내란 사태 종결이 늦어지면서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30여 분 만에 승인했습니다.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했습니까? 네. 정상 외교를 수행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요청이 오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설계하고 총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우두머리격으로 거론됩니다.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부부잖아요. 혹시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 안 했냐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앞다퉈 윤 대통령 먼저 잡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다음 주쯤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질세라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나 긴급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인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수사 규모만 해도 역대 최대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눴던 국정농단 수사 때와 비슷한 60여 명, 경찰은 150여 명, 공수처는 50여 명 인원을 다 투입해 윤 대통령을 겨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성과를 낸다면 경찰로서는 수사권을 두고 갈등했던 검찰과 비교하더라도 수사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디올백 수사에서 직면한 국민 비판에 돌파구가 절실하고 출범 4년 된 공수처는 성공 수사 사례를 내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절박해 보입니다. 수사 주도권 싸움이 뜨거워지다 보니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은 검찰이, 압수물은 경찰이 확보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걱정할 정도입니다.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쟁이 역설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나 직접 조사가 다음 주에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란 사태에서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무실과 공관을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했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공관 압수수색을 한때 막아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를 댔는데
현행법상 기밀시설은 이렇게 책임자가 반대하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윤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반대하면 차질이 생기고 경호처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대상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국방장관 공관 사무실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이 같은 군사 기밀 장소는 그곳에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김 전 장관 사퇴로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압수수색을 승인해 경찰이 문제없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공관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의 진입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한남동 공관초는 김 전 장관 말고도 대통령과 국회의장 공관도 있어 보안상 출입이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 전 장관 공관만 적시돼 있는데도 경호처는 경찰이 설득을 거듭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검찰 특수본도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지만 경호처가 이 역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검찰의 방문 조사 시도마다 경호처가 막아서려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보고 있는 수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공관처럼 관리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고 최종 승인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합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검찰과 특검 모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피의자가 지금 윤 대통령인데 본인의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군사기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걸 방해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면서 검찰 관계자도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통령 스스로가 승인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라면서 법 논리상 탄핵과 직무정지가 우선돼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